2024년 겨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의 중대한 고비를 마주했습니다. 한밤중 선포된 계엄령, 국회를 뒤덮은 군화의 그림자, 그리고 그에 맞서 거리로 나온 시민들까지. 낯설고도 익숙한 풍경은 1980년 광주의 기억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과거의 두려움 대신 행동이 있었고, 침묵 대신 노래가 있었으며, 분열 대신 세대와 계층을 넘어선 연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또 한 번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분 아래 내려진 이 조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령이 어떤 참극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오래된 공포가 되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미 광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5.18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섰고, 특히 광주는 다시 한번 저항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주먹밥과 헌혈로 기억되던 항쟁의 정신은 이번엔 커피, 붕어빵, 응원봉으로 재해석돼 광장을 메웠습니다. 이번 항쟁은 무엇보다 세대 간 연대가 강하게 드러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집회에 나온 2030 세대는 촛불 대신 K-팝의 응원봉을 들었고, 광장에는 다만세, 아파트 같은 대중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은 아이돌 콘서트처럼 집회를 구성했고, 기성세대는 그 속에서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자연스레 함께했습니다. 처음이라 무서웠지만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한 청년의 말처럼 이 세대는 민주주의를 그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광주의 중장년층은 1980년의 기억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때처럼 모든 게 멈춰버릴까 두려웠다는 말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또다시 벌어질 수 있었던 사태에 대한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5.18을 겪은 시민들은 이번 계엄이 성공했다면 1980년보다 더 큰 희생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민들의 움직임은 조직화되었습니다. 186개 단체가 광주 비상행동에 참여해 상설조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4개월 동안 총 47회의 공식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민총 걸기대회는 20차례, 평일 저녁에 열린 광주시민대회는 21차례 열렸습니다. 누적 참여 인원만 10만 5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자발적인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졌고, 시민들은 무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광장은 그야말로 연대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의 밤샘 농성이었습니다. 은박 담요를 덮고 추위를 견디며 버텨낸 시민들은 키세스 부대로 불렸고, 이는 단순한 시위 참가자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 있었고, 그 자리에 없던 이들은 먹을거리와 물품, 음악과 박수로 뒤에서 함께했습니다.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고, 두 번째 시도 끝에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모였고, 금남로는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어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11차례 변론이 이어졌고, 마침내 4월 4일 탄핵 전국 시작 122일 만에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이라 판단했습니다. 특히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적 이익이 파면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보다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저항과 인내가 법적 판단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지 한 사람의 파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총 25차례의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남겼고,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권력 분산형 개헌, 4년 중임제, 지방분권 확대 등의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시민사회와 광주 비상행동은 광주선언을 통해 흉계의 개혁 과제를 제시했고, 국민의 힘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5%가 2026년 지방선거 이전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항쟁의 상징은 단연 광주였습니다. 5.18 민주광장은 다시 한번 저항의 무대가 되었고,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과거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은 이번에는 극우 세력의 광장 진입을 막아냈고 광주시는 5.18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쌓아온 역사적 가치에 대한 수호 선언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다시 광주의 그날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막았습니다.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122일은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모두의 연대가 만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렇게 또 한 번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122일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헌법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광장을 지킨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함성이 아닌 시대를 움직인 동력이었고 세대와 계층을 넘은 연대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